경기의 길, 경운길 제2길 천보산길 출발합니다. 여기는 의정부역. 오늘 의정부역에서 축석곡의 상거리까지 10km 3시간 20분 출발합니다. 여기는 행복로라고 합니다. 거리가 상가거리가 아주 잘 만들어 놨네요. 의정부역 교차로에서 파발 교차로까지의 600m의 거리를 행복로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차 없는 거리로 각종 조각상과 벤치, 소나무들과 공연장, 인공연못과 실개천이 어우러진 쉼터입니다. 특히나 행복로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공연광장입니다. 상설 무대에서는 언제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보이 공연, 나눔 벼룩시장, 청소년 수련관의 행복 나눔 축제, 밴드, 합창 등의 길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로에는 태조 이성계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명칭과 관련한 태조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다가 지금의 호원동 전좌마을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조정 대신들은 이곳까지 와서 정사를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태조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의 명칭을 이곳의 지명으로 삼게 된 것이죠. 게다가 행복로는 의정부의 다른 테마거리와 제1시장으로 연결되는 거리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의정부의 문화 1번지입니다. 천보산은 하늘 아래 가장 보배로운 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토박이는 빡빡산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는 일전에 큰 화재로 나무가 없어서 빡빡머리 같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천보산에는 조선 선조의 후궁인 정빈 민씨를 비롯해서 인성군, 화릉군, 화창군, 화춘군, 능창군 등 왕손들의 묘가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의순공주의 한 맺힌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천보산길은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산재된 길입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찾으며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걸어온 길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이 재료들이 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음식들은 구하기도 힘들었는데요. 의정부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군의 부대에서 나온 해무로 끓인 찌개라고 해서 부대찌개가 된 의정부의 명물,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부대찌개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많습니다. 격동의 세월이었던 한국 현대사 자체를 상징하는 음식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배를 골았던 시절, 부대에서 몰래 가져나온 햄과 소시지로 만들어낸 음식이라 맛있지만 역사를 생각하면 조금은 슬프기도 하죠.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서양식 재료에 전통의 고추장과 호환인 육수를 써서 특히 맛이 있죠.
찌개가 끓는 사이 쫄깃한 사리를 넣어 먹는 맛이 또한 별미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부대찌개를 만들어 전파해 식객에도 나온 곳부터 시작해서 10군데가 넘는 부대찌개 식당들이 모여 있어서 각자의 맛을 비교해보고 원조의 맛을 즐겨보면 식도락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 도심에 흐르고 있는 4대 생태하천을 아시나요? 생태하천이란 천변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하천을 말합니다. 의정부에는 시 동쪽에 위치한 부용천과 시 중심을 관통하는 중랑천, 서울을 향해 흐르는 백석천과 서울과 맞닿아 있는 회룡천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천이 바로 의정부 4대 생태하천입니다. 그중 금신교는 청계천보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의정부 생태하천 부용천의 대표적인 교량입니다. 봄이면 유채, 꽃 양귀비, 천일홍이 만개하는 금신교의 풍경을 한가득 눈에 담아 즐겨보세요. 믿음직한 사랑을 꽃말로 약속한 천일홍은 교량 아래에 마련된 쉼터 근처에서 제일 먼저 소담하게 피어납니다. 한여름 정오, 타오르는 태양볕을 견디고 달아오른 꽃잎을 질세라 펼쳐 보이는 백일홍은 그 어느 꽃보다도 선명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가을이면 두 볼을 발갛고 노랗게 물들인 코스모스 사이로 허리를 숙인 채 서늘한 바람 사이 이리저리 나부끼는 억새와 갈대 사이를 걸어보세요.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같이 걷는다면 더욱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의정부 소풍길 따라 진행합니다. 금오동 첨보산에는 일명 족두리 산소가 있습니다. 주택가 뒤에 방치된 작은 묘입니다. 조선 효종 때 청나라가 조선 공주와 혼인을 맺고자 하였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공주를 보내기 싫어했죠. 평범한 백성을 보내려고 하나 혹시나 발각될까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종실인 금린군 이계윤이 자기 딸을 보낼 것을 자청하고 나서자 조정에서는 그녀를 의순공주라 칭하고 사신과 함께 보냈습니다. 의순공주는 청나라로 가는 도중 평안도 정주에 다다르자 짐승보다 못한 오랑캐 놈들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가마를 멈추고 볼 일이 있다고 속인 다음 가파른 벼랑 아래 푸른 물에 몸을 던져 정조를 지켰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공주를 찾을 수는 없었고 쓰고 있던 족두리만 건져 올려 첨보산에 의관장을 해서 지금도 족두리 산소라 불리고 있답니다. 다시 또 이 갈림길 상거리가 나옵니다.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쪽으로 가지 말고 금오동 파스텔 아파트 쪽으로 길이 좋아지고 소나무들이 빽빽히 우거져 있네요. 완전히 산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또 오르막으로 올라칩니다. 아이고. 여기 뭐 아주 옛날 대궐 벼슬아치들 묘가 있습니다. 인성굴면은 450m 더 가야 되고, 저 위로 첨보산 정상이 보이고 그 옆으로 첨보 지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길은 소풍길답게 여기는 산책로 수준입니다.
누군가 의자도 갖다 놨네. 오, 귀로 지점 통과인데 이 앞에 인성군묘가 있네요. 비운의 왕자 인성군 이공의 묘. 선조의 7번째 아들 인성군 이공의 묘는 의정부시의 향토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살이치에 밝으며 건장했던 인성군은 아버지 선조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성인이 된 후 광해군 집권 당시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며 광해군의 입장에서 소신껏 자신의 뜻을 펼치며 광해군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인성군은 인조반정에 휘말리고 영모의 의심을 사 진도로 유배되고 맙니다. 이후 인성군의 어머니인 정빈 민씨의 병환을 이유로 인성군이 간청하자 그를 안타깝게 여긴 인조가 덕을 베풀어 풀려났으나 인성군이 한양에 당도하기도 전 정빈 민씨가 하세함으로 인해 두 모자의 상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생전 인성군은 5번의 영모에 연루되었습니다. 앞서 4번의 영모는 인성군의 결백을 믿으며 조정 대신들을 설득한 인조의 비호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5번째 영모의 상소를 받은 인조는 더 이상 인성군을 감싸주지 못한 채 스스로 자결하기를 권유합니다. 인성군에 대한 역사적 의견은 분분하지만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었다는 설도 지배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인성군 묘 무덤에는 여러 개의 동자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인성군의 죽음을 절절히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운동시설이 나옵니다. 4.1km. 네? 비운의 왕자 인성군 20. 계곡에는 물이 쩔쩔쩔 흐르고 있네요. 다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빠르게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는 바위가 엄청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올라가나? 소풍길 천보산 가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내려가? 아, 내려가네. 내려갑니다.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소풍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 과자와 알록달록한 음료수, 어린 시절, 생일만큼이나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도심 속에서 가장 가까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은 천보산에도 소풍길이라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천보산 소풍길은 의정부시의 대표 시인 천상병 시인의 시
비천의 한 구절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녹양역에서부터 시작되어 천보산과 현충탑 소나무 숲을 감싸 안은 불로장생길, 현충탑부터 부용산 소나무 숲을 둘러 걷는 삼림욕길 등으로 이루어진 천보산 소풍길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걷기 명소로 유명합니다. 아이고, 송년탑을 지나갑니다. 이리 가나? 쉼터에서 물 한 모금 먹고 갈게. 금곡마을 쪽으로 내려가면 합니다. 여기 고속화도로가 앞에 보이고, 고속화도로 다리 밑에 아주 요란하게 이렇게 다리들이 서 있습니다. 천보암 금곡마을 가는 도로를 건너갑니다. 금곡마을 입구 모양입니다. 서풍길 한쪽딱 2.5km 산길로 올라갑니다. 축소고개 쪽으로 가는 길이고, 묘지군들이 몇 개 있네요. 길은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인공, 원배, 유인, 안성묘, 지묘. 아주 내리막길로 내려왔습니다. 고개 좌측으로 가고, 축소고개는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축소고개 쪽으로 가는 도로를 건너갑니다. 여기 축소고개로 가는 옛날 길로 따라 올라갑니다. 구길로 옛날 도로. 헌충탑, 의정부지구 전투기념비. 천보산길은 축소고개 상거리까지 2.2km. 자연석 조각들인가? 자연석. 자연석을 다 좀 가공한 거니까. 그렇겠죠. 자연석 돌 작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매년 6월 6일인 현충일은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넋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입니다. 한 번쯤 국립서울현충원에 들러 탑 앞에서 묵념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극적 전쟁과 맞서 싸우다 숭고한 죽음을 선택한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현충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정부에도 1975년 녹양동에 처음 건립되었다가 1996년 지금의 자일동 자리로 이전한 현충탑이 있습니다. 이 현충탑은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항으로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특성 분단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현충탑이 있습니다. 현충탑 앞에서 호국 명령을 기리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해 봅시다. 본자일 약수터입니다. 본자일 약수터. 물맛이 좋습니다. 여기 카페 프런치, 식빵소, 세컨드 투앤디. 축소곡의 널머리 근처입니다. 널머리 다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